이런 데 관심이 많았지? 이런 금융에 대해서 그때부터 주식을 사놨으면 엄청 지금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줬을 텐데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되었었잖아요. 정말 제 주위 친구들 정말 그런 데 관심 있는 친구들 정말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교육이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부모님도 금융 IQ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라도 금융 IQ를 좀 키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자.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금융 IQ가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고 저는 아들 둘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정말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Q는 낮아질 수 있다. IQ 낮아질 수 있죠. 공부 안 하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신랑도 어렸을 때 IQ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냥 사진 찍듯이 막 이렇게 책을 한 권 달달달달 그냥 한번 쓱 읽으면 머릿속에 팡팡 들어온대요. 들어갔다고 합니다. 옛날에 과거형으로. 되게 IQ가 높았던 거죠. 학습 진행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40대인데 40대 초반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저희 신랑을 보면 우리 교육이 이 영재들을 다 죽이고 있다. 이 IQ를 다 낮아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실상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저희 신랑. 지금도 과연 영재일까요? 네. 배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질려버린 거죠. 저희 신랑은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 일화가 나오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우리 모두 토끼가 되지 말고 거북이가 됩시다. 저는 거북이에요. 근데 거북이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토끼였어요. 토끼에서 거북이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토끼 신랑 빨리 따라오세요. 너도 탈바꿈해. 토끼로 계속 있지 말고 좀. 당신의 아이는 천재인가? 아이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는 천재라고 생각하겠죠. 네. 하지만 그거를 진짜 교육을 안 해주면 천재가 그냥 일반인이 됩니다. 자, 아이에게 돈을 주기 전에 자기 인식을 형성시켜라. 자,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장 나쁜 점을 볼 때 바로 그때 부모들은 아이의 가장 좋은 점을 봐야 한다. 당신의 아이가 살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모로서 당신은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이때가 당신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사이자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바로 부모들이 삶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500% 동감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리고 자, 예전에 이 책들 로버트 키요사키 책 많이 냈잖아요. 굉장히 시리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자 아빠는 나에게 돈이 나를 위해 일하라고 가르쳤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라고 자꾸 얘기했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교훈이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돈을 위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는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교육에 관한 책들에서는 용돈을 6살 때부터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6살 때부터 용돈을 줘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또 이 책을 읽으면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용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용돈을 주는 것은 돈을 위해 일하는 방법, 그러니까 돈을 받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듯이 그런 거를 훈련시키게 된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돈 주지 말래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용돈 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제 생각에는 용돈을 주면서 그 용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언제 아이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될까?
당신의 아이가 돈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가르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달러어치 인식을 바꾸려면 1톤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식이라는 건 한번 꽂혀버리면 이거를 인식을 바꾸기란 굉장히 어렵다. 1달러치는 그게 아주 적잖아요. 적은 수치잖아요. 1달러. 1달러치 이 작은 인식을 바꾸려면은 1톤의 교육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드 기요사키가 그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명한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강연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 말고 강연자로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부탁하는 건 종교에 관한 게 아니에요. 돈에 관한 강연을 부탁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대요. 와, 센세이션.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했대요. 우리가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그랬대요. 깜짝 놀랐대요. 돈에 대해서 강연하라고요? 아니 그게 뭐가 그리 이상합니까? 라고 목사님이 대답했죠. 근데 이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신도들에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목사님이 그게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천국에 가기 쉽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은 죄악이라고 가르치는 종교단체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의 대답은 이래요. 네, 맞아요. 그건 사실이죠. 교회가 다르면 가르치는 내용도 달라요.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싫어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저 이 말에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래, 그렇지. 부자를 싫어하진 않아. 하나님은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다 사랑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부자를 만들어줘. 돈을 퍼줘. 경제적인 자유함을 줘. 이렇게 성경에 많이 써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강연한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런 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강연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보면 그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로 성공한 스포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물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지만 그 TV나 막 이렇게 보면은 한 90%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90% 이상인 것 같은데) 90% 이상 기독교인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그러면서 괜히 믿음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믿음이 좋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일구도록 불을 막 넣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러면 복음 전도사인가요? 교회를 다녀서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그 보답이라기보다는 그냥 복을 그건 너무 기복신앙인가요? 아무튼 네. 저는 그렇게 신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자, 모든 아이들은 부자로 태어난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가난함을 배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 있냐? 내가 돈을 잃으면 공짜로 일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에게 보수를 줘야죠. 절대 빚을 지지 말거라. 착하게 열심히 내서 돈을 모아. 난 부자가 되면 사악하고 건방진 사람이 될 거야.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우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난 돈엔 관심이 없어. 그것은 너무 비싸게 먹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라는 깊게 뿌리박힌 개인적인 인식. 자, 여기에서 몇 가지의 인식이 우리에게 있나요? 체크해 봅시다. 저는 저는 여기에서 제 인식은 어떤 걸까요? 이건 것 같아요. 공짜로 일한다. 50%. 공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부자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똑똑해졌지? 어떤 교육을 받았지? 나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똑똑해지고 싶다. 나도 공부를 하면 저 사람처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부자의 인식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인식을 강화시킨다. 할 수 없어 나 못해.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 인식이라고 하죠. 반면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 인식이래요.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 인식을 점점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식을 개발하고 보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난해지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부자가 되는 인식을 심어줘라. 이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다. 학교에서는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이를 부자로 볼 때 아이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하찮게 보면 하찮은 아이가 되고 걔를 부자로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인식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부자가 되겠죠. 두 분 아버지의 선물. 진짜 아버지는 어떤 그래도 깨어있는 교육자였다고 해요. 교육감이었는데 좀 인식이 좀 깨어있었어요. 보니까 진짜 아버지는 어떤 낡은 교육에 대해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자 아빠는 금융 IQ를 키워줬어요. 정말 행운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두 아버지가 정말 다 훌륭한 분이셨죠. 그런 분을 만났다는 거 정말 행운이죠. 아이들 공부에는 보상이 따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잘못된 인식이다 이런. 아이들은 바보가 아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현실 세계 더 많이 안다. 학교 시스템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를 먹는 한 가지 이유는 누구도 그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재미있게 학교를 다닐 흥미로운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여기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았어요. 직장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 저한테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고 이게 여기에서의 주제예요. 정말 가장 큰 타이틀. 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오? 강력하고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갖춘 후에 부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 하는 숙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숙제를 해야 돼. 집에서 숙제를 해라 이 소리.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히 숙제는 집에서 하죠. 그 숙제가 아니에요. 금융 IQ 그 공부하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숙제 금융 IQ를 키우기 위한 숙제는 집에서 해야 된다. 직장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직장의 어떤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만 하고 집에서는 쉬고 싶죠. 집에서 그냥 쉬지 말란 얘기예요. 숙제해라. 너 금융 IQ 키우기 위해서 너 공부해야지. 이 소리예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라. 그건 집에서 할 수 있다. 이 기요사키는 어렸을 때 모노폴리를 즐겨 했대요.
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전 모노폴리 처음 여기서 들었어요. 모노폴리가 그 보드게임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보드게임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오늘 시댁 식구들이 어저께 모여서 보드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모노폴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 아는데 말이야. 역시 이 기요사키 책을 읽지 않았으면 모노폴리가 뭔지 몰랐을 텐데, 모노폴리가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텐데 딱 알아들었죠. 그거. 모노폴리 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기요사키는 이런 걸 배웁니다. 가짜 돈으로 하는 이 부동산 게임을 부자 아빠는 실제로 하고 있었다.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공부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 말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돈을 주거나 용돈을 많이 주거나 뭐 선물을 주거나 이게 아니고요. 이 보상은 어떤 보상이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만족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상이 여기서는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계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야구를 좋아해. 그러면 그 야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야구가 보상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이고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자, 이거는 그 기요사키가 스키 휴양지에서 이틀을 보내면서 강의를 했다고 해요. 부자들 15세에서부터 35세까지 다양한 젊은 친구들을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15세잖아요. 15세부터 부자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의 자녀들이에요.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얘기를 했대요. 그건 멋진 경험이었다라고 해요. 강의 둘째 날에 나는 이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내가 전에 만난 젊은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10대들도 어른들의 주제인 돈과 사업 그리고 투자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만큼 나이가 많았는데 마치 하숙집의 밥상에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는 곧 이들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성장했음을 알았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나보다 훨씬 큰 규모의 현금 흐름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젊은이들은 이미 부자였음에도 내가 일부 젊은이들에게서 이따금씩 발견하는 거만함이나 건방진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들의 사업을 도우며 성장했다. 그들은 어른들 옆에서 편안함을 느꼈을 뿐 아니라 돈과 사업에 대해 어른들과 얘기하는데도 편안함을 느꼈다. 자,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은 이미 아빠가 부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업 이야기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다. 기업을 세습하는 거는 그건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죠. 저 요즘 이재용 부회장님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전에는 삼성 부회장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죠. 근데 신문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일본에 요즘 갔는데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삼성 화이팅입니다. 삼성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더욱더 성장하는 하나의 어떤 삼성이 최고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잠깐 어려움을 겪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렵지만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길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제5장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스템이 문제다. 학교 시스템은 내가 아는 사업 중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실패를 고객의 탓으로 돌리는 유일한 사업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지겨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한다. 당신 아이는 학습장애가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 시스템에는 교육장애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네 학교가 문제야. 이 시스템이 문제야. 자, 적어도 3개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학습에서 이기는 공식, 직업에서 이기는 공식, 경제에서 이기는 공식. 우리는 이 3가지를 아이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수학 공식 가르치지 말고 이 공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이만의 학습 공식을 찾으세요. 아이에 맞는 배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가장 빠르게 잘 배우는지 이거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 학교는 제거 시스템이었다. 아이들의 재능을 제거한다. 이 소리예요. 학교에서는 하나의 천재성만 인정을 하죠. IQ. 언어적 재능이라고 합니다. IQ가. 다수의 하지만 사회는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어떤 재능을 요구할까요? 다수의 천재성을 요구한다. 진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의 어떤 이런 거는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일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는 그 사회는 그 세상이 진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바깥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경제, 금융, IQ다. 금융 교육을 해야 된다.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에서 하는 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 정부로부터 회수를 해야 한다. 회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제6장. 당신의 아이는 평생 한 직장이 아니라 많은 직업을 갖게 된다. 당신이 20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기를 쓰고 일해 서서히 상승하다가 마침내 55살에 최고에 도달하는 그런 시대는 가고 없다. 이제 40살이 될 때까지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할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전 40이 넘었는데 좀 가망성이 없는 건가요? 그래도 시작이 반이다. 전 이미 반절은 성공했다. 나머지 반만 이루면 됩니다. 저는 이제라도 해야죠. 낡은 경제관념, 새로운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또 일화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기 동창이 굉장히 빨리 성공해서 부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회를 빨리 입지를 못했나 봐요. 망한 거예요. 회사가 막 승승장구로 막 젊었을 때요. 하다가 막 망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이혼도 하고 막 이런 일을 겪고 다시 이제 좀 더 일어섰다고 해요. 일어섰는데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그 친구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 자기가 성공했다? 그 방식,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때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새로운 여자친구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새로운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낡은 교육은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낡은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갖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들을 위한 조언이 있네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멈추고 생각하고 미래를 보는 것이다. 중요한 말이죠. 아이에게 부모의 비전을 강요하지 말라. 왜냐면 부모는 낡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은 새로운 인식이거든. 낡은 것이 어떤 이 앞서가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낡은 인식을 가져야 해. 그게 아니야. 낡은 인식은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라고 보죠. 강요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 시대는 이렇죠. 요즘에는 집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 뭐 능력자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 여기 보니까 써있어요. 진짜 프리랜서, 성과에 따른 보상, 다수의 직업 한 가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일찍 은퇴하기, 일하고 싶을 때 일하기, 세미나, 핵심제는 새로운 아이디어, 자신 정하는 포트폴리오, 정부의 은퇴 계획 이런 거 필요 없고, 정부의 의료 계획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일하기 이런 게 있어요. 다수의 직업. 저도 옛날에는 직업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는 되게 투잡하고 막 쓰리잡하고 이런 사람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함 막 얻으신 분들이 보면은 직업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은 수익이 다양한 곳에서 오고 있다. 돈이 여러 군데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그분들처럼 다양한 수익처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만들었고, 네, 그러고 있어요. 제 본업이 하나 있고, 사이드 잡으로 카빙도 하고, 카빙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또 뭣도 있죠? 제가 미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미술 교육을 하면서 또 수익이 또 있어요. 물론 막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제 직업은 현재 그래서 세 개. 그리고 네,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 재능 분야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밌죠? 제7장, 아이들은 받은 것만 찾는다. 세상에는 교육받은 직원들이 필요하지 교육받은 노예들이 필요하진 않다.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대기업과 군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교육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할 교육을 받을 때가 되었다. 정말로 이상한 나라. 자, 로베르토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가 사는 세상을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 아빠가 사는 세계는 이 세계와 부자 아빠가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학교에서 나는 결코 진짜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은 과목들을 공부해야 했다. 나는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풀면서 그런 복잡한 수학 공식들은 현실 세계에서 결코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나는 부자 아빠가 자신의 녹색집을 사는데, 녹색집은 이제 아까 모노폴리 그거 할 때 이제 집을 짓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수학을 사용했는지 보았다. 그런데 그분은 그 집 살 때 대수 공식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더하기 빼기만 있으면 충분하다. 나는 녹색 집 4개를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음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일단 팔 수 있는 녹색 집 넷을 갖게 되면 빨간 호텔 하나를 사는 것은 쉽고 심지어 논리적이기까지 보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집을 막 사서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더 큰 걸 하나 사는 거예요. 빌딩을 살 수도 있고 아파트 4채를 사서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건물을 하나 살 수 있죠. 상가 건물.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이 가짜 세상이 굉장히 이상한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결코 사용하지도 않은 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많이 했대요. 좀 독특한 아이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저는 왜 관심도 없고 나중에 사용하지도 않을 과목들을 공부하고 왜 시험 쳐야 하나요? 선생님이 말했다. 왜냐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는 진짜 아빠도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내가 관심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 과목들을 공부하는 게 일자리 얻는 거가 무슨 상관이지?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상관이야.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삶에서 이길 수 있는 공식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이 공식이 이상한 거예요. 의미가 없죠. 한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난 이렇게 반문했대요. 선생님,
제가 일자리를 얻고 싶지 않다면요? 선생님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공부나 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부해. 이런 거.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능 공식을 배운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낡은 시스템으로 하나의 재능만 고집하는 그런 교육만 받으면 그런 것들만 하는 그런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만 찾는다는 거죠. 일자리를 당연히 일하고 우리 회사원이 되자 막 이런, 저 어렸을 때 왜 회사원 막 이렇게 꿈이 이런 것도 많았어요. 회사원. 그게 어떤 다 훈련된 거죠. 그런 인식이. 저도 그런 인식이 굉장히 깊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공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능력 있는 월급쟁이가 최고다. 사업가는 안 돼. 사업은 망할 수 있어. 막 이런 왜 그런 인식들이 막 엄청 깊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우리 아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인식이 조금씩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1톤의 인식을,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의 변화라는 거는 한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바꿨냐.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 인식이 바뀌었어요. 네.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어쩌다 누가 보내줘가지고 스노우폭스 회장님, 김승호 회장님 강의를 그 강의를 보내준 게 아니라 그 알리바바 그 회장이 그 얘기하는 그 짧은 강의도 아니에요. 그냥 편집해서 만든 그냥 영상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뭐지? 이거는? 그러면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관 동영상이 뜨잖아요. 연관 동영상에 김승호 회장님 영상이 있길래 뭐지? 하고 봤어요. 2번째 깨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보게 됐죠. 다니쌤 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독서에 관한 어떤 제목이었는데 비밀이 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지? 비밀이 있대. 무슨 비밀이지? 궁금해서 클릭해서 들어갔죠. 그분의 어떤 강의가 저에게 새로움을 줬어요. 저한테. 다니쌤 고마워요. 땡큐. 되게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나 왜 이제까지 몰랐지? 다니쌤이 저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동영상 링크로 달아줬던 그 친구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준,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 링크 하나로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다니쌤 영상을 보면서 그 교육을 받은 거죠. 인식에 대한 교육.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쪽을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느꼈죠.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즐거웠어요. 재미있고.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거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는 삶을 살았는데, 더 한층 어떤 목표가 있는 재미? 그 전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어떤 나중에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즐거움, 행복함이었는데, 제 인식이 바뀌면서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목표가 있는, 어릴 때부터 목표가 있어야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목표가 대학이었거든요. 목표를 이루니까 새로운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표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한참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목표가 생겼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 분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성공했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려면 굉장히 가끔은 좀 너무 부럽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준비되지 않은 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자, 학교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필요한 생존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쵸?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학교에서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준비가 되지 않은 학교를 떠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는 거죠, 사람을. 그게 부자들의 어떤 뭐라고 하죠? 음모? 부자들의 음모라는 어떤 다른 책에서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자, 봉급 인상을 요구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이게? 그 주된 이유는 대개의 경우 더 많은 돈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정말로 경제적인 안정을 원한다면 정신적, 감성적, 육체적 혹은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봉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 일터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터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부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는 또 직원들의 자기 인식이 변하고 자기 확신이 높아지면 고용주들은 종종 기꺼이 봉급을 올려준다라는 점을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먼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너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노력하고 그런 네 능력들을 키운다면 알아서 올려준다. 부모들이 해야 할 숙제. 나는 부모들에게 그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얘기한다. 내가 부모들에게 권유한 한 가지는 그들의 아이가 30살 이전에 은퇴하는 방법을 찾도록 권장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제교육을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자, 아이들은 은퇴하기 전에 일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 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내가 어떻게 30살에 은퇴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그 거울 속을 통과하기 시작한다. 이상한 나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세상으로 나간다. 학교를 떠나 일자리 안정에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의 세상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그들은 그것을 찾게 될 수도 있다. 그들이 숙제를 한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지 이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 정말 진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간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적으로 금융교육을 하지 않은 아이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우리는 학교에서는 A학점인데 삶의 끝에서 진짜 세상에서는 F학점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대요. 자, F학점이래요. A로 학교에서는 A였지만 진짜 세상에는 F다. 이게 바뀌어요. 학교에서 F이지만 진짜 세상에서는 A학점을 받아야 된다. 삶의 끝에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끝. 자, 정리를 하면 아까 뭐가 있었죠? 저는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썼어요. 진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 일부에서는 숙제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숙제합시다. 직장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집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집에서 숙제를 해라.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라.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제가 2부 정리를 하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